자, 여기 한번 보셔. 지금 갑이 소유하는 땅에 을이 X 토지 소유자 갑의 땅을 을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대. 그러면 남의 땅에다가 을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을 때는 남의 땅에 대해서 을이 무단으로 점거할 때, 여기 봐, 을이 무단으로 점거할 때 을은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우리가 남의 땅에다가 막 가서 남이 소유하는 땅을 이유 없이 가서 무단으로 건물 지을 수는 없거든. 이유가 있어 다. 근데 그 이유가 갑이 소유하는 땅을 등기부를 보니까 이 아버지가 소유하는 땅에 대해서 큰아들이 각종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이전 등기해놓고 매매한 것처럼 꾸미고 소유자 을 이렇게 등기해놓고 그 땅을 3번 병에게 이렇게 매매를 해서 병이 점유하게 돼. 그럼 여기서 잘 봐. 아버지가 소유하는 토지에 대해서 을이 큰아들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를 마치고 그것을 기와로 병에게 팔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 못하지. 처분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점유를 했단 말이야. 그럼 이 병이 지금 점유를 하게 되는 건 아버지가 소유하는 땅에 대해서 병이 점유를 할 때는 병은 나름대로 이유는 있는 것이야, 없는 것이야? 이유는 있지만 갑과의 관계에서는 아무 이유 없잖아, 이런 걸. 이와 같이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 사람이 이유 없이 점유하게 되죠. 이걸 무단점유라고 그래. 무단점유. 오케이? 근데 이 사람은 점유를 할 때는 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으므로 내가 소유자구나 라는 소유의 의사 있지? 이런 거 익힐 수 있을 거 아니야. 소유의 의사. 그래서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이 사람이 평온공연하게 20년을 점유해버리면 너는 오히려 소유자에게 등기해달라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라는 제도를 자 읽어본다. 점유취득시효 라고 그래. 점유취득시효라고. 이유가 그럼 일단 점유취득시효가 되려거든 법조문에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 270페이지로 한번 가보자. 270페이지에 조문이 나오죠? 항상 우리는 페이지를 펴봅시다. 그런 법조문을 읽는 거예요. 자, 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의 취득기간 다 같이 시작.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래 이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 지금 몇 년간 점유하게 되면 이 친구는 무단 점유자 이 친구는 20년간 점유하잖아. 20년간 점유했으면 무단 점유자 을은 20년간 점유했으면 갑에게 등기해 주시오 해서 을의 이름으로 이전 등기를 하잖아.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내용이고 근데 앞에서 등기부에 이렇게 돼 있었잖아. 1번 소유자 갑에게서 2번 큰아들 을이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 놓고 3번 병은 을을 믿고 등기했다고 하지 않았어. 그러면 등기했으면 10년간 점유하면 돼. 10년간. 등기했으면 몇 년간 점유하면. 근데 그게 없지 지금. 그래서 저 뒤로 한번 가보자. 이 양을. 여러분들 책에 페이지 몇 페이지냐면 등기부 취득시효라고 해서 자 278쪽으로 가보셔. 이게 꼭 법조문 두 개를 나눠서 해놓은 거야. 하나 더 뒤에다 하면 서운한가? 그래서 278쪽을 봤더니 그 아까 245조 있었죠? 그게 1항, 2항을 따로 뒤로 나누니까는 우리가 책 공부하는데 불편해. 그 앞에다 해놓고 뒤에다 또 2항을 다시 해놓으면 서운해. 그게 좋지. 세상이 책을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교재를 읽었을 때는 교재를 바로 보는 순간 이해력이 빨리 와줘야 돼. 어려워야 돼. 그 교재가 안 그런다니까 수험서가. 이 수험서는 여러분들 읽으면 읽을수록 3년 가게 만들어 왔어. 헷갈리게 돼 있어. 그래서 강사들에게 꼭 강의를 들어야만 합격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자, 2항 읽어본다. 2항만 읽어요. 부동산의 소유자로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몇 년간? 10년간 무슨 의사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소유의 의사예요. 소유의 의사.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며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하는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 상황이야. 지금 아버지 소유하는 땅을 을이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놓고 그리고 병에게 팔아서 병이 등기하고 점유하는 경우와 등기 없이 점유하는 경우 두 경우를 생각하면 돼. 두 경우를. 그래서 만약에 병이 등기해놓고 점유했다면 몇 년 지나면? 10년 지나면 즉시 이때부터 소유권 취득하고 등기 없이 점유하고 있다면 몇 년 지나서? 20년 지나서 바로요 등기해서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20년 지나 등기 않고 점유했을 때는 20년 지나서 등기해와야 소유권 취득한다. 이런 제도를 취득쇼라고 하는데 시험은 등기한 경우를 물어보겠어? 등기 않고 나중에 해야 하는 경우를 물어보겠어? 등기한 경우에는 이미 자기 이름으로 등기했으니까 10년 지나면 소유권 취득할 거 아니야? 근데 여기는 덜 복잡하다고. 그래서 요건 안 물어보고 등기 없이 점유하는 경우를 물어본다. 앞으로 다시 가셔. 앞으로 다시. 자, 270페이지로 다시 가보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 을이 무단으로 점유를 했는데 이 무단으로 점유를 했다 할 때 무단으로 점유했어도 우리는 무단 점유자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아 저놈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저놈은 악당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저놈은 깡패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어쨌든 점유를 하게 되기는 됐는데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점유하는 경우를 전부 무단 점유라고 그래. 소유자의 허락 없이 점유하는 경우를 전부 다 무단 점유. 그 사연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여러 가지가. 그 사연을 여기서 일일이 논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다만 을이 갑의 땅을 점유하게 되었을 때 소유의 의사가 있었느냐 그것만 묻는 거예요. 소유의 의사가. 그러면 이 을이 이 점유를 할 때에 만약에 A로부터 임대했다면 임차인의 경우라면 임차인이 토지를 점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내가 소유자구나 이런 의식을 갖겠어 못 갖겠어? 이건 타주점유이므로 500년 가도 취득시험 못해. 500년 가더라도. 그 다음에 이 갑의 땅에 여기는 갑의 땅인데 을이 옆에서 같이 농사를 짓고 있어. 근데 요 을이 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대부분 큰아들은 서울로 가거든. 그 작은 아들은 농사 짓다가 농약 먹고 암 걸려서 죽어 수박 농사 짓다가 주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갑의 땅이 여기 이렇게 갑의 소유한 땅이 이렇게 있고 을이 여기서 갖고 있는데 갑이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풀이 무성하잖아. 그럼 지가 무단으로 막 경작하는 경우도 있어. 무단으로. 그럼 남의 땅을 침범해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것이야. 그래 이제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네. 갑이 시골에 있는데 봤더니 딸만 둘 있는 거예요. 딸들은 시골에 내려와 안 내려와? 안 내려오잖아 딸들은. 그러니까는 아까 딸 갖고 있는 사람들은 좋아 별로 안 좋아? 나도 잘 모르겠어 그런 것들은. 그래서 요 갑이 소유하는 땅이 안 내려오니까 을이 그냥 무단으로 여기다 건물 지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무단으로 점거했을 때는 소유의 의사가 있겠어 없겠어? 무단으로 점거할 때는 내 땅이다. 소유의 의사가 있을 수 없지. 여기는 무단으로 점거했으니까. 그리고 이 을이 무단으로 점거하게 된 원인이 없잖아 지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런 걸 자 읽어본다. 악의에 무단 점유 그런 걸 절대 취득시 못하는 거. 소유의 의사가 없으니까. 근데 아까 이 경우는 병이 을로부터 이 점유를 하게 된 원인은 있지 않습니까? 매매라는 수단을 통해서 점유했지만 갑과의 관계는 없어서 단지. 그렇기 때문에 이 을로부터 토지를 매수했을 때는 내가 소유자다는 의식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은 20년간 점거하고 있어. 소유자는 갑이지. 그럼 소유자가 갑일 때 이 병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으면 이리 와. 당세네. 소유자 같으면 제대로 자기 권리 행사하겠어 안 하겠어?
아니 여러분들 땅을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땅을 한 필지 안 갖고 있다는 게 문제야. 한번 살면서 한 개 시골에서 살지도 않고 다 서울에서 살면서 그냥 관념적인 사고만 갖고 있기 때문에 땅 한 필지도 없어. 거지들이요. 근데 거지들 데려다 놓고 등교사 합격 또 자극적인 얘기를 하지. 내가 강의 잘하면서 욕 얻어먹는 게 그게 있다고. 그냥 땅 한 필지 갖고 있지도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 놓고 말이야. 땅이 어떻게 생겼는지 0.1제곱미터의 이 한 필지도 있을 수 있어요? 있어 이만큼? 몰라? 1제곱미터의 한 필지 땅도 있을 수 있냐고. 여러분 지적법 배우지 않았어. 한 필지의 땅을 면적을 측정할 때는 최소 단위가 축척 500분의 1, 600분의 1 지역에서는 0.1제곱미터가 최소 단위로 등록이 된다. 그 다음에 축척이 1200분의 1제곱미터, 500분의 1을 넘을 때에는 1제곱미터가 최소 한 필지의 토지로 등록된다. 배웠지? 그러니까 은지도는 1제곱미터만큼도 없냐고 세상에. 나는 몇 평이 있다고 그랬어. 고창에. 2만 5천 평 저렇게 갖고 있냐. 나는 고향에 2만 5천 평 땅이 있어.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 그 여러분들보다 훨씬 많지 나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주신 땅이라고 고창에 있다고. 근데 사실은 우리 아버지께서 675평을 주셨어 저한테. 그래서 마음속으로 내가 그렇게 얘기해. 어디 가서 기 안 죽으려고. 원래 고창 촌놈들이 뻥이 좀 심해. 그래서 동창회 가잖아. 그럼 뭐 막 이렇게 자랑질 하잖아. 나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다고 이게. 그래서 나는 2만 5천 평. 우리 아버지가 시골에 계실 때는 땅이 많으셨거든. 675평 주고. 근데 우리 형님이 그냥 통정 허위 표시 있잖아요. 통정 허위 표시로 가져갔어. 통정 허위 표시로. 그런데 통정 허위 표시로 그때 한 30년 전이지. 요쪽에 우리 형님은 땅이 한 요만큼 있는데 여기 한 7,000평 정도 돼. 7,000평. 근데 여기에 도로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시골에서 도시개발 사업위해서 도로가 이쪽으로 난대요. 도로가. 그럼 도로가 이 땅을 가로질러 나잖아. 그러면 이게 도시개발 사업자가 수용 오잖아. 수용. 그럼 수용 보상금을 줄 거 아니야. 근데 수용 보상금을 그 현지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땅을 갖고 있으면 보상금이 좀 더 나온대요. 그래서 우리 형님이 저한테 자기 이름으로 등기해달래. 보상금을 더 줄 테니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그때 보상금이 더 나오면 너에게 주겠노라 그런 말씀 안 하셨다고. 그래서 달라고 그랬을 때 그때는 꿈이 대통령이었잖아. 달라고 그러면 알아. 나는 그런 거 없어요. 형님 다 드렸지 그때. 근데 지금 나이가 먹으니까 많이 먹지도 않았지만 이게 받아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이 생겨. 그러면 받아야 될 것인가 내가 알잖아 법을. 그때 허위 표시해서 매매 대금을 해놨으니까 이제 허위 표시가 무효라는 사실을 내가 증명해야 되거든. 그럼 나는 매매가 한 적 없다 그러면 소유권은 영원한 권리이기 때문에 이 허위 표시에서 우리 형님에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들이 없잖아. 아들이. 딸만 둘 낳았어. 딸 둘인데 나에게 이놈들 잘 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이걸 남겨줄까 말까 고민 중이라고. 차라리 시골에 있는 그 우리 형님의 아들 있잖아. 그놈이 묘지도 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라도 놔둬야 될 것인가. 자, 투표 온다 지금부터. 마음속으로. 받아야 돼요? 받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아까 그런 경우는 허위 표시에 의해서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들은 무단점이야. 무단점이요. 권한이 없기 때문에 500년 가더라도 취득시험 못하는 거예요. 무효이기하에 점유를 했으니까. 이해 가셨나? 그래서 취득시험 절대 주장 못해. 뭐 30년 가도 소용없다고. 어쨌든 간에 우리는 중요한 것은 병이 몇 년간 점유하면 20년간 점유하면 따라서 여기에 20년 되기 전에는 소유자는
물건 내놓으시 할 수 있어. 20년 되기 전에는. 그래서 20년 되기 전에는 어떤 관계가 되냐면 20년 되기 전에는 소유자는 진짜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물건 내놓으시 할 수 있어.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 있다고. 손해배상 해주시 할 수 있어요. 20년 되기 전에는. 근데 20년 되기 전에는 이와 같이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가 되지만 20년 딱 되는 순간 자, 여기다 시효 완성자. 이 사람 아기의 무단 점유자가 시효 완성자로 변하는 거예요. 그 시효 완성자는 바로 소유권을 취득을 해.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한단 말이야. 그래서 시효 완자 20년 되기 전에는 우위야 우위. 20년 되기 전에는 소유자는 무단 점유자에게 자유요 물부손 있다. 물건 내놓으시 할 수 있고 그동안에 네가 사용이익도 부당이득 내놓으시 할 수 있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있는데 딱 시효 완성하는 순간 시효 완성 당시에 소유자는 우리 약해서 이제 외운다. 시완소는 시완이에게 물부손 없다. 이제는 안 돼 이렇게 딱 시효 완성하는 순간. 그러면 시효 완성자를 우리는 시완이라고 하자고. 시완이는 그 전에는 이 무단 점유자가 시효 완성하기 전에는 소유자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 근데 무단 점유자가 시효 완성하는 순간 권리가 하나 생기지. 어떤 권리일까요 그게? 등기청구권이 생겨. 등기청구권. 그것이 결론이야 이게. 다시 한번 등청. 그러면 시효 완성자는 여기서 이제 딱 시효 완성 딱 하는 순간 시효 이 지위가 무단 점유자에서 여기서는 무단 점유자였는데 여기서부터는 뭘로 변하냐면 다 같이 시완이로 변해. 그럼 시완이는 시완소에게 등기해 주시오 해서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해요. 그러면 등기해 주시오는 권리를 등기청구권. 그럼 이 시완소는 시완이에게 등기소 가자. 우리 또 나오는데 등기소 관련 등기는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하잖아. 기록하는 거. 그럼 기록하려거든 등기관에게는 형식적 심사권만 있기 때문에 진짜 소유자 네가 소유권을 넘겨줄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달라 하는 거예요. 등기시 보여달라. 소유자 네가 시효 완성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줄 진정한 의사가 있는가 그걸 묻는 게 등기 신청서의 첨부 자료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들어보셨어? 그래서 이 사람은 등기필 정보에다가 비밀번호 이런 것도 써서 제공해 줘야 돼. 공동 신청해야 된다고. 어쨌든 우리는 등기 신청은 혼자 간다고요? 공동 신청한다고요? 그러면 공동 신청으로 가자. 이게 등기 청구권이거든. 그럼 이때 시완이가 시완소에게 공동으로 등기하러 가자 하는 자격은 물권 있는 자야, 물권 없는 자야? 물권 없는 자의 권리이므로 채권적 청구권이지. 그거 하나야, 포인트가. 다 같이 채권적 청구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책은 271페이지에 밑으로 내려와서 그냥 쭉 정리해 보는데 여기 봐.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20년의 기간,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제 훈련해야 돼. 기간 나오면 그 기간의 출발점을 물어봐. 기간. 그러니까 20년간 점유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럼 밑에 이제 밑줄 그셔. 그냥 여러분들은 졸다가도 맨 밑에서 2번에 취득 시효의 기산점 나오지. 무슨 점? 자, 270페이지에 맨 밑으로 내려와봐. 눈이 내려오셨나? 눈이 전부 좌측에 있어야지. 눈이. 그리고 밑에 동그라미 2번에 취득 시효의 기산점 나오지. 거기다가 네모쳐 기산점 이렇게 기산점. 그래서 우리는 기산점만 나오면 항상 기산점만 나오면 이제 외우는 거야. 그러다 밑으로 쓰시고 뭐라고 써냐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써요. 임의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기산점만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정한다,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이렇게 메모해요. 임의로, 임의로,
이렇게만 쓰면 돼. 이렇게만 써. 정하지 못해. 어디서든 그래. 그래서 앞으로 기간 나오게 되면 앞으로 이제 기산점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뭐 환매 기산점 막 많다고. 그러면 임의로 정할 수 없다 하면 되는 거야, 다. 그럼 임의로 정할 수 없으면 원칙은 아까 그 무단 점유자가 아버지 땅을 점유하게 된 때 있었지? 그래서 점유를 개시한 때가 기산점이 돼. 점유를 개시한 때. 그래서 자 밑에 자 취득쇼의 기산점은 점유가 시작된 때이고 이를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나 나오지? 그래서 기산점은 항상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다만 여기 보자. 지금 이 X 토지를 등기부를 보니까 지금 1번 소유자가 갑인데 2번 소유자가 을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을로부터 토지를 병이 산 거예요. 근데 을로부터 토지를 병이 매매했는데 지금 병의 이름으로 등기를 안 해온 상태지. 그래서 여자 갑의 토지를 을이 매수했고 병이 다시 매수해서 점유를 할 때 우리는 점유를 승계한 사람은 특정 승계한 사람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더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이야. 점유의 특정 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더할 수 있겠다 없겠다. 여러분들 잊어버렸을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 하는 일이 여러분들 잊어먹는 일이니까. 나는 하는 일이 맨날 반복해 주는 거고. 자, 한번 읽어본다. 점유권의 특정 승계, 분리와 병합. 점유권을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기 점유만 빼서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를 더할 수도 있어. 그러나 상속의 경우에는 자기의 점유와 아버지의 점유를 분리시키면 안 돼. 그래서 한번 읽어본다. 특정 승계는 더하기 빼기 가능하다. 그렇게 아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자, 갑의 땅을 지금 여기서는 병이 지금 무단으로 점거하고 있을 때 이렇게 이 병이 점거하다가 10년 지금 을로부터 산 거야. 근데 여기서 병이 시효 완성 전에 정에게 또 팔 수도 있겠어 없겠어? 있어. 정이. 그러니까 정이 매수해서 10년간 점유한 거지. 이 정은 자기 점유 기간이 10년이고 병의 점유 기간이 10년 아니야? 그럼 이 사람은 전 점유자의 점유 기간을 더할 수 있어. 그러니까 더해서 20년이면 20년은 20년 아니야. 그래서 이 시효 완성자는 꼭 자기 점유만의 점유를 20년 해야 된다. 더해서 20년이면 괜찮다. 그래, 더해서 20년이면 괜찮아.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더했더라도 병의 점유가 70년 5월 1일부터 점유를 해서 뭐 1990년 4월 30일 점유를 했고 정이 2000에서 어쩌고 했을 때 정이 전 점유를 더하더라도 병의 점유 개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야 되는 것이지 병의 점유 기간 중에 중간을 임의로 기산점으로 정할 수는 없다. 즉 뭐냐면 기산점은 항상 임의로 정해. 전 점유자의 점유 개시지를 정해. 점유 개시지가 기산점이라고 했지. 그러면 점유 개시지가 기산점인 경우 온전히 병이 점유해서 20년이라면 병은 점유 개시지를 기산점으로 삼고 정이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했을 때에도 기산점은 임의로 정해 점유 개시지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래서 점유를 더하더라도 기산점은 항상 임의로 정할 수 없다 하시면 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기 봐. 그런데 병이 점유를 해서 20년간 점유했거든. 그리고 지금 현재 정이라고 보자. 병으로부터 정이 매수해서 정이 몇 년간 지났어? 20년. 그래서 여기서 80년부터 점유를 해서 현재 2000 몇 년이냐? 23년 아니냐? 그럼 80년부터 점유를 했을 때 2000년이면 20년이잖아. 이때 이 취득쇼의
완성으로 삼을 수 있는 기산점은 원칙이 점유 개시시지만 소유자의 변동이 없잖아 지금. 그러면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예외적으로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즉 뭔 얘기냐면 요때를 기산점으로 삼아서 20년 완성해도 소유자는 갑이요. 이때를 기산점으로 해서 등기 청구했을 당시 소유자도 갑이라면 기산점을 임의로 정할 수 없게 만든 이유는 이 사람의 권리 변동이 생겼을 때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임의로 정할 수 없었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정이 점유를 개시한 이 사람이 점유를 개시했는데 소유자가 이때 변동이 생겼다고 봐. 소유자가. 그러면 소유자 이때 변동이 생겼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도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을 때 이 시효 완성자 시환이가 기산점을 마음대로 지가 임의로 지 마음대로 정하면 등기 청구는 상대방도 지 마음대로 정해지잖아 지금.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 네가 등기 청구는 상대방. 여기서 시작했다 그러면 시효 완성 시점을 임의로 정한다 그 말은 점유 기산점을 임의로 정한다는 말하고 같은 거 아니야. 그래서 소유자의 변동이 생겼을 때 기산점을 임의로 정한다면 시효 완성자 마음대로 등기 청구는 상대방이 정해져. 그럼 법적 안정성이 해쳐지지. 그래서 소유자의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법적 안정성 해칠 염려가 없으니. 그러나 소유자의 변동이 있으면 임의로 정할 수 없고. 그럼 원칙은 임의로 정할 수 없어 원칙은. 그리고 나봐.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입으로 있다 하고 싶어도 기간을 정하는데 기산점을 마음대로 정하는 법이 정해 있으나 마나 하잖아. 자, 여러분들 기간의 기산점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다. 여러분들 언제 한번 배웠냐면 취소권도 배웠어.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을 한다 한번 배웠거든. 그러니까 취소권의 행사 기간도 10년인데 지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거예요. 결론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기산점은 임의로 정하지 못해. 그러나 소유자의 변동이 없으면 임의로 정할 수 있다. 여기까지 오고 쉬자고요.